안녕하세요. 포항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관련해서 제가 뭘 좀 해볼까 하다가 예전에 제가 했던 사건들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요. 고생도 했고 결국은 문제도 잘 해결됐고 그리고 그 가운데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만한 이혼소송 관련된 쟁점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사건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결론적으로는요. 내가 재산분할 해줘야 되는 채무를 내가 상대방한테 받아야 되는 양육비를 일시금 채권으로 만들어서 이제 재산분할 내 채무랑 상계한 사건이에요. 그런 사건인데 한 몇 년 전에 이제 40대 엄마랑 초등학생인 딸이랑 그리고 친정엄마 그러니까 아이의 외할머니 이렇게 세 분이 찾아오셨더라고요. 근데 이혼소송을 이미 1년 가까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변호사도 선임이 돼 있고. 근데 왜 오셨냐 했더니 이제 변호사님이랑 잘 소통이 안 돼서 저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소통이 잘 안 돼서 이제 찾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소송 서류도 갖고 계신 게 없으셔서 일단 제가 아는 그런 얘기해 주시는 그 정보 정도로 상담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것도 주장하시면 좋을 것 같고 변호사님한테 얘기하면 해주실 거다 얘기해봐라 이러고 이제 가셨거든요. 갔는데 이제 다시 오셨어요. 며칠 뒤에 다시 오시더니 저랑 얘기가 잘 되는 것 같다고 그래서 착수금이 한 번 더 들더라도 변호사님과 하고 싶다 하셔서 이제 선임을 하게 됐죠. 선임을 하게 돼서 제가 서류를 처음부터 다 검토를 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여러분 중간에 변호사 바꾸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전 변호사한테 줬던 자료나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그런 서류들은 다 달라고 하시면 돼요. 그 의뢰인의 자료거든요. 그래서 그거 미안해 하시지 말고 다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도 뭐 줬던 자료 같은 건 다 받아서 오시고 저도 전자소송에서 다 다운로드 새로 받아서 거의 이제 소송을 뒤엎다시피 해서 새로 진행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뭐 유책사유도 제가 새로 주장해서 서면을 쓰고 그리고 증거도 첨부하고 조회도 하고 그렇게 했죠. 그리고 이게 과거 양육비 청구가 안 돼 있더라고요. 소송하는 도중에 혹은 별거 이후에라도 생활비나 양육비를 전혀 안 준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다 합쳐서 과거 양육비로 청구하면 되거든요. 그게 안 돼 있어서 제가 과거 양육비 청구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하고 변론을 한 몇 달 정도 진행을 하고 판결 선고가 나게 됐어요. 자, 어떻게 됐냐면 위자료랑 과거 양육비 그다음에 그런 것들은 승소를 했어요. 받는 걸로 저희가 받는 걸로 나왔고 양육비도 월 80만 원 정도 받는 걸로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양육비에 대해서 그 전에 양육비를 워낙 안 줬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육비 지급 확보를 위해서 담보 제공 명령도 내려달라고 신청했었는데 그것도 나왔어요. 그래서 양육비랑 뭐 위자료, 과거 양육비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받는 걸로 나왔고 근데 재산분할 면에서는 1억이 넘게 저희가 줘야 되는 걸로 나왔어요. 자, 이게 왜 이랬냐면 이 남편 쪽이 워낙 가정에 소홀하고 약간 한량이었어요. 한량이어서 경제적으로도 직업도 뭐 그만뒀다 다녔다 막 계속 하고 경제적으로 문제도 많이 일으키고 연락도 안 되고 집도 잘 안 들어오고 이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아버지 쪽에서 이제 농사 짓던 분이셨는데 며느리가 안쓰럽고 하셨는지 결혼 기간 중에 이제 며느리 명의로 조그만한 집을 하나 해주셨던 거죠. 지금 이제 아이랑 엄마가 살고 있는 집이에요. 그걸 시아버지가 해주셨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우리 의뢰인 명의로 돼 있는 재산이라고 해도 그건 혼인 공동 재산이어서 재산분할 대상이 되거든요. 거기다 시댁 쪽에서 다 사주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 쪽 기여도가 컸던 거죠. 그래서 절반 정도, 시가의 절반 정도는 이제 주는 걸로 재산분할을 우리가 줘야 되는 걸로 판결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었던 거죠. 사실 기여도나 혼인기간에 비하면 50%로 나온 게 되게 잘 나온 거긴 했지만 어쨌든 1억 넘게 우리가 줘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지금 아이랑 살고 있는 집이고 물론 시아버지가 해주신 거긴 하지만 생활비도 하나도 못 받고 결혼 생활을 했고 이 집에서 더 이상 담보대출 받을 것도 없고 1억 넘게 해줄 수가 없는데 어떡하냐 이렇게 하셔서 제가 그러면 지금 양육비에 대해서 담보 제공 명령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나중에 담보 제공을 상대방이 안 하면 일시금으로 받아들이겠다.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한 번에 받아들이겠다. 이제 약속을 하고 돌려보냈어요. 그랬는데 역시나 상대방이 판결 확정되고 나서도 담보 제공도 안 하고요. 양육비도 안 줘요. 과거 양육비도 뭐 위자료 이런 것도 하나도 이행을 안 해요. 중요한 거는 양육비에 대해서 담보 제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요. 양육비를 매달 주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약속한 대로 양육비 일시금 지급 명령을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양육비를 담보 제공 이행하지 않으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거든요. 가사소송법에. 그래서 제가 그걸 도와드리게 되죠. 법원에서도 해주셔서 아이가 클 때까지 월 80이니까 그때 아이가 한 초등학교 저학년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1억 가까이 1억 가까이 그때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주라고 판결이 나왔어요. 명령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이게 되죠. 받아들인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걸 가지고 재산분할을 해결하려고 제가 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거 아마 좀 있으면 재산분할 자기 이제 돈 필요하고 하면 재산분할 받겠다고 집에 경매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그때 다시 오시라고 했거든요. 일단은 양육비 일시금 채권이 나한테 생겼으니까 그때 가지고 오시라고 했어요. 역시나 이제 경매가 들어오게 돼요. 상대방은 자기는 과거 양육비나 양육비 하나도 안 주고 있으면서 양육비 일시금 지급 명령 나온 것도 당연히 이행하지 않았고요. 그런 상황에서도 난 재산분할 채권이 있으니까 이 집을 압류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압류가 들어온 거예요. 경매가 들어오니까 또 의뢰인이 놀라서 오셨죠. 이 집 이제 살고 있는 집에 경매가 들어오니까 놀라서 오신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받았던 양육비 일시금 명령 가지고 청구 이의해소를 제기해드려요. 청구 이의해소가 뭐냐면 이제 확정 판결로 강제 집행을 할 때 그 이후에 변제를 했거나 판결을 했거나 사정이 생겼을 때 채무자가 강제 집행을 막게 하는 소송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양육비 일시금 채권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상기하겠다는 이유로 청구 이의해소를 제기하면서 강제 집행 들어온 거는 정지시켰어요. 정지가 되거든요. 강제 집행 정지하고 청구 이의해소를 제기하고요.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걸 다 해놨어요. 상대방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감치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과태료 신청도 할 수가 있어요. 감치는 가두는 거고 과태료는 과태료 나라에 과태료 계속 내는 거거든요. 양육비를 안 주면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 양육비를 안 주고 있다. 이런 이유로 제가 감치 신청, 과태료 신청도 하게 됩니다. 이거 상대방에 대한 압박 수단이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청구 이의해소에 대한 변론이 열리게 돼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이런저런 사정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재산분할 받을 게 있어서 이렇게 강제집행 들어오긴 했지만 우리도 양육비 그 정도 금액에 가까운 양육비 채권이 있다. 일시금으로 법원에서 해주셔서 양육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있습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또 이 사람 양육비 안 줘서 과태료 그 다음에 감지 신청도 우리가 지금 해놓은 상태인데 이 부분이 잘 해결이 되면 그거 다 취하할 생각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법원에서도 잘 들어주셔서 조정기일이 잡히게 돼요. 이걸로 얽혀있는 모든 소송을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있게 판사님께서 조정을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저희 의뢰인 쪽에서 200만 원 정도, 상대방이 들었던 그 집행 비용 200만 원 정도를 주고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는 걸로 잘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재산분할 우리한테 받는 거 안 받기로 하고, 그래서 강제집행 들어왔던 것도 다 취하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도 양육비 앞으로 받을 부분은 이제 매달 받을 부분은 안 받지만 우리가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었던 그 금액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채무랑 상계하는 걸로 다 해결이 됐던 거죠. 대신에 과태료랑 감치랑 이런 것도 다 우리는 취하해주는 걸로 다 해결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집은 이제 경매가 풀렸고 지금 이제 아이랑 엄마랑 그 집에서 안전하게 잘 살고 계세요. 이거는 이제 양육비를 만약에 월 얼마로 받는 걸로 진행을 하셨어도 이분은 아마 못 받으실 가능성이 컸을 거예요. 워낙 그전에도 생활비 한 번 준 적 없던 사람이고, 그나마 시아버지 쪽에서 해줬던 집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 재산분할 채무를 이제 상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소송은 정말 이제 많이 저도 공부를 많이 해서 했고, 그 전자소송에 저희가 양육비 일시금 명령 신청을 하는데 전자소송에 틀이 없더라고요. 모든 소송은 틀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거의 많이 하지 않았었나 봐요. 변호사들이. 그러다 보니까 틀이 없어서 저희가 종이로 다 신청서를 써서 법원에 내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잘 안 하던 분야였는데 어쨌든 법률에 있으면 변호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서 다 진행이 됐고, 판사님도 참 잘 만났던 것 같아요. 판사님도 이 아이 힘들게 혼자 키우며 살고 있는 이 저희 의뢰인의 사정을 잘 들어주시고 알아주셔서 이제 잘 서로 상기하는 걸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잘 그 집에서 안전하게 잘 살고 계십니다.